한 달에 한 번은 여러분들의 그 책력을 좀 올려드리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철호의 책체크, 동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철호 교수님 오늘도 스튜디오에 함께 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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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좀 잘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네, 잘 지냈습니다. 얼굴이 뭐 늘 그렇듯 아주 회사한 미소로 오늘도 스튜디오에 등장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책들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아마 제목을 들으시면 좀 생소하실 텐데 네. 예. 그 제목에서 주는 느낌이 낯서실 겁니다. 그래서 좀 낯설게 해서 흥미있게 만들고 싶어서 책 두 권을 준비했는데 네네. 첫 번째 책은 알렉사 크레이와 카라마야가 쓴 최규민 씨가 번역한 또라이들의 시대라는 알프레드 출판사에서 나온 2016년 책이고요. 예. 또 다른 책은 성석재 소설집 미리도 괴리도 없이라는 책으로 네. 문학동네에서 이 책도 마찬가지로 2016년에 나왔습니다.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겠지, 예? 네, 요즘 예. 아주 혼돈스럽고 온란한 시절이 계속되는데 네. 한편으로는 변혁의 시대고 한편으로는 개성의 시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변혁과 개성만을 추구하면서 그냥 앞으로 나아가면서도 독서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도 생각해보고 또 변혁과 개혁에 앞장선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그와 같은 맥락의 것들을 찾아낼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한번 되짚어보면 적어도 2025년 겨울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알차게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작은 바람에서 이 두 권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사실은 이 제목만 봐서는 어떤 책들인지 저는 아예 감이 안 오거든요. 첫 번째 책부터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또라이들의 시대 어떤 책입니까? 예. 이 책은 부제가 네. 세상에 없던 나만의 방식으로 어떻게든 성공하는 이런 책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만의 고집을 통해서 자기가 성공 시대를 열은 사람들을 사례별로 모아서 그 사례를 설명하고자 한 어떻게 보면 기획서라고 할 수 있고 네네. 자기 개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책의 저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이 저자들의 양력도 사실은 책을 고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예. 네. 이 알렉사 클레어라는 사람은 미국 브라운 대학교에서 과학사와 국제개발학, 옥스퍼드에서 경제사로 석사, 그리고 MIT 미래금융연구팀에서 연구원을 했고 네. G20 재무장관 모임의 재무 관련 컨설턴트를 역임했답니다. 그리고 키라마야 필립스는 이스라엘의 헤즈칠리아 대학교의 외국학과를 나왔고요. 네. 런던 정경대 국제정치학 석사에서 가디언이란 잡지의 환경 전문 기자를 역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일종의 펀드를 모아서 네. 그와 같은 사례를 조사하고 책을 기획해서 이 책을 만들었는데 사회 변화의 수천 가지 모델을 접하면서 이 모델들을 통해서 어떤 유의미한 가치를 꺼낼 수 있을까? 이 두 사람이 궁리를 하다가 네. 이 사례를 분석하고 기업들에게 혹은 어려운 조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뭔가 정보를 제공하면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런 내용들을 확산시키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도출한 거죠. 그래서 그 기업인들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 어떻게 사업을 키웠고 어떻게 운영했고 확산시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단, 책은 한 30가지 정도의 사례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예. 사례가 꽤나 많이 있네요. 네. 근데 저자 소개를 받아보니 두 분 다 어쨌든 좀 끝발 날리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네. 자, 이분들이 어떤 분들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그리고 또 좋았던 거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 얘기를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책이 좀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이 책은 저자가 인터뷰 앞에 네. 자기들 스스로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이 책을 기획했는지를 얘기해주고 네. 서문을 통해서는 왜 이들을 주목해야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썼고요. 총 3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하고자 하는 말은 2부에 있는 거죠. 그래서 2부라는 그 책의 본론에 해당되는 제목 자체가 하버드에서도 배울 수 없는 창조적이고 파괴적인 성공의 기술 5가지 이렇게 제시합니다. 네. 근데 그 5가지의 제목이 굉장히 도발적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허슬, 그러니까 마치
그 아주 어려운 여건에서도 줄기차게 투쟁하는 그런 허슬 정신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복제. 남의 아이디어가 좋다면 과감하게 베끼는 거. 세 번째는 해킹. 모든 것들을 나에게 유리하게 만들어라.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도발. 당연해 보이는 것에 도전해라. 멈추지 말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방향 전환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 이런 5가지의 어쩌면 성공 기술 같은 것들을 예시적으로 드러내는데 사실 이 5가지의 기술은 기술이라기보다는 관점입니다. 관점. 그리고 그 관점이 지금 이 단어에 함의된 어떤 뜻보다는 이네들이 추구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독창성 혹은 실행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단어로 쓰인 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조금 그 문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 또라이들의 시대 첫 번째 책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뭐 책 제목이나 항목을 들어봐도 흥미스러운데 요 책의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개별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인 정황이나 내용을 설명한다는 게 이 책의 장점입니다. 네. 뭐 나사에서 한편으로는 에드가 알런 포의 단편 소설에 있는 예술적인 영감을 받아갖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는 사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고요. 어떤 규율이나 원칙을 강조하고 이게 밀고 나가면 무언가 이룬다. 이게 고전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예. 여기서는 그것보다는 아주 개별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여기를 통해서 너는 다른 행동이나 생각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을 지적하죠. 여기에 재미있는 사례 같은 것들을 하나 예를 들면 네. 미국에서 낙타유 사업을 하는 그런 공동체 얘기를 꺼냅니다. 낙타유라는 게 낙타젖인데 네네. 사실 우리가 낙타젖을 먹는다 생각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은 낙타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왜 사람들은 아랍인들은 그런 걸 먹는데 미국인은 안 먹을까? 그러면서 이제 접근해 가고 그거를 소수의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면서 자기의 편을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지역을 넘어서서 협동조합 형태로 미국 전역에 알려지고 있답니다. 또한 낙타유가 갖고 있는 특별한 성분 같은 것들이 예. 우유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녀서 여러 가지 체력 증진이나 병증에 효과가 있다는 것도 입증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념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 책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지금 말씀해 주시는 사례만 들어봐도 이 책 속에 들어있는 30가지 사례가 좀 흥미롭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이 두 명의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한마디로 한다면 불합리한 제도와 상식을 거부하고 각자 본래 모습대로 살기를 결정한다면 네. 이렇게 행동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만 막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라는 게 아니라 네. 신념을 갖고 남과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내 생각을 남한테 막 강요하기보다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말싸움하기보다는 네. 네가 직접 먼저 움직여라.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보여줄 때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적어도 소수의 사람이라도 남을 돕는 행동으로 실천할 때 소위 비주류의 세상에 올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예. 그런 면에서 소수의 노력 혹은 지금 무언가 좀 헤매거나 잘 안 되는 것 안에서 갈등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네. 시사할 수 있는 점이 꽤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또라이들의 시대 우리 책 소개해드렸고요. 이어서 성석재의 소설 미리도 괴리도 없이 어떤 소설일까요? 이 미리도 괴리도 없이라는 말은 네. 고려 가요인 청산별곡에 있는 가사 그죠, 한 그죠.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미워할 리도 사랑할 리도 없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 소설집은 성석재 선생이 2013년 겨울부터 2016년 가을까지 잡지에 게재된 자기의 소설을 자기가 이제 편집하듯이 순서를 정해서 묶어낸 소설집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의식이나 소재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성석재 특유의 그 이야기의 향연이 네. 펼쳐지는데 총 8편의 단편들이 하모니를 이루면서 다양한 인간,
특히 낯선 삶을 네. 조망하는 게 이 책의 장점이라고 저는 여겼습니다. 네, 저 성석재 작가 하면 저는 그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그 책으로 그냥 기억되고 사실 그 책 한 권 읽어봤거든요. 네. 어떤 분이세요? 이분은 1960년 경상북도 상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95년 문학동네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 4.5초로 등단했어요. 소설집으로 지금 말씀하신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부터 네. 첫사랑, 홀림, 번쩍이는 황홀한 순간 등등 뭐 많고 장편 소설로는 왕을 찾아서 인간의 힘, 단 한 번의 연애 뭐 이런 것들을 소설 장편 소설 썼고요. 네. 예. 그리고 아마 문학상 굉장히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일보 문학상, 동서문학상, 이효성 문학상, 동인문학상, 현대문학상, 채만식 문학상, 네. 뭐 우리나라의 소설가 받을 수 중에서 있는, 받을 수 있는 상은 네. 거의 대부분 수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특히 상석재네요, 진짜. 네, 특히 성석재 선생이 네. 제가 읽을 때는 네. 일종의 김유정이나 채만식의 계보를 잇는 그런 아주 말장난과 말재주, 특히 해악, 네. 인간을 바라보는 그런 웃음의 예. 페이소스 같은 것들을 잘 그려낸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 그 중에서도 오늘은 미리도 게리도 없이 소설 살펴볼 텐데 예. 요 소설집만의 장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이 소설집을 읽으면 8편의 단편이 각각의 얘기지만 결국 이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엮이면서 우리 사회의 현상이나 병리 또는 어두움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저는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편이지만 장편 같은 느낌을 주네 하는 생각 때문에 소개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야기를 독자로 하여금 읽게 만드는 게 소설이라고 한다면 네. 이 소설집이야말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정말 재미있다. 그리고 한편으로 하나의 얘기가 완성되고 이것이 어떻게 소설이 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주는 소설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뭐 단편 소설집 하면 아예 좀 독립적인데 이야기가 네. 요것들이 좀 유기적으로 묶여서 좀 이어지는 느낌도 든다 이런 말씀도 좀 해주셔가지고 네. 뭐 더 궁금해지거든요. 조금 더 소개 받아볼까요? 예, 사실 얘기가 다 이어지는 거가 뭐 나타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와 같은 8편의 단편집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모습이 네. 쭉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거 내 안에도 있는 거네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거죠. 네. 실제 수록된 8편의 단편은 각각 제목이 블랙박스, 먼지의 시간, 매달리다, 골짜기의 백합, 미리도 괴리도 없이, 사냥꾼의 지도, 몰두, 나는 너다 이렇게 8편입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단편에 그냥 한 줄씩 요약한다면 네. 블랙박스는 블랙박스로서의 시각을 마치 사람의 시각으로 네. 빗대어서 소설한 거고요. 그다음에 먼지의 시간은 소설가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 뭐 이런 거. 그리고 매달리다는 죽음에 대한 집착. 또 뭐 일본까지 건너간 어떤 직업녀의 이야기. 성 정체성을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예술가. 아비뇽이라는 낯선 곳에서의 자전거 여행. 그리고 한 권의 책을 찾는 사람, 인생을 대표하는 네.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뭐 이런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각 이야기가 주인공도 다르고 설정도 다르지만 우리 주변과 관련된 작거나 혹은 찌질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 사건에서 비롯되고 그 모두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관련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준다고 할까요? 네. 예. 그리고 사실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씀하셔갖고 네네. 자꾸 머리에 떠오르는데 성석재 소설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유쾌하고. 네. 근데 이 소설집은 그런 것보다는 희극적인 성향을 좀 많이 걷어내고 비극적 상황에 놓인 인물들을 그려낸다는 점이 다른 소설집과는 좀 차별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픔을 통한 이해 혹은 잊고 싶지 않아야 하는 당위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작가의 목소리를 여실히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소설가가
이러한 하나의 유형만 잘 쓰는 게 아니라 네. 참 골고루 잘 쓰는구나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발견을 네.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영업 됐습니다 이미. 요 책 좀 더 재미있게 읽는 방법 있을까요? 예를 들면 사냥꾼의 지도라는 그 소설집은요. 예, 예. 네. 화자가 극작가인데 이제 아비뇽 연극제에 초청을 받아서 네. 거기 가서 자전거 여행을 하는 얘기인데 그 아비뇽 연극제 간 건 싹 사라지고 자전거 여행하는 대여소에서 자전거 타고 낯선 곳을 구글 지도를 통해서 가는 거로만 네. 이렇게 보여주는데 결국 이게 혼자여도 끝내 혼자로 살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복합적 사회. 내가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내가 놓이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네.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자기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소설이 다.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구나. 대상이 있는 거구나. 네. 결국 더불어 사는 거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렇구나. 네. 너무 또 마지막에 또 좋은 말씀까지 해주셔가지고 이 책은 어떤 책일까 참 궁금해지고 꼭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권의 책 소개받아봤고요. 또라이들의 시대 그리고 미리도 괴리도 없이 두 권 소개해드리고 교수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철우 교수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